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또 결정을 못 하셨어요? 이미 마가 된 분들도 계셔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접근해오는 낯선 사람들, 우연을 가장한 잦은 만남, 친절한 얼굴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굳이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자리에 잠깐 멈췄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 동선이었다. 그 동선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민센터 앞 게시판은 늘 어수선했다. 종이는 겹겹이 붙어 있었고 오래된 안내문 위에 새로운 공지가 덮여 있었다. 무료 건강검진, 노인 일자리, 문화강좌, 각종 지원 사업. 대부분은 한 번 읽고 지나치면 그만인 내용들이었다. 그녀 역시 그날 일부러 그 앞에 멈춘 건 아니었다. 발걸음이 잠깐 늦어졌을 뿐이었다. 그 종이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색도 튀지 않았고 문장도 과하지 않았다. 대상자 확인, 개별 안내 예정, 부담 없음. 그런 말들은 요즘 어디에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다. 눈으로 훑고 그대로 지나갔다. 그 순간이 중요했다.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었지만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오래 멈추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적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딱 그만큼만 관심을 보였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욕심이 없어 보인다. 겁도 없어 보인다. 그 두 가지는 사기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었다. 며칠 뒤 전화가 왔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를 피하지 않는 편이었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는 처음부터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나이를 말했고 혼자 산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말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고 그 확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고 반문하지도 않았다.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왜 자신이 대상인지도 따지지 않았다. 상대는 그녀의 침묵을 동의에 가까운 신호로 받아들였다. 침묵은 늘 그렇게 오해된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쓸데없는 감정은 오가지 않았다. 상대는 몇 번이나 천천히 생각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판단을 미루는 사람을 더 쉽게 만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생각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알겠다고 했다. 알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말이다. 다만 상대에게 다음 단계를 허락하는 말일 뿐이다. 첫 만남은 낮 시간이었다. 사람이 많은 곳, 눈에 띄지 않는 카페. 그녀는 일부러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자리, 창문과도 떨어진 자리. 상대는 그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옷차림은 늘 비슷했고 가방도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눈에 띌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대는 말을 이어갔다.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정부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설명, 부담은 없고 위험도 없다는 문장들. 그녀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도 일정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그 반응은 상대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않았다. 대신 배열했다. 이 문장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 이 설명이 무엇을 가리려는지. 처음에는 다음 달이었던 말이 언제부터 이번 달로 바뀌는지.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었고 묻고 싶은 것도 없었다. 대신 달력을 꺼냈다. 날짜를 확인하고 통화가 있었던 날에 아주 작은 표시를 했다. 종이에 적지 않아도 되는 표시였다.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 감각은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상대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언제 말을 바꿀지, 언제 조급해질지. 그 순서는 늘 비슷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스스로 선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금 움직이면 상대는 방향을 바꿀 것이고 다음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보고 싶은 건 이 구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벨이 울릴 때 상대의 목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표적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성실하게. 사람이 의심을 시작하는 순간은 되게 비슷하다. 말이 빨라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괜히 웃음을 붙인다. 그 반응은 본능에 가깝다. 불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성이 뒤따른다. 그녀는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 통화에서도 세 번째 만남에서도 그녀의 태도는 처음과 거의 같았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더 편해졌다. 그녀는 늘 전화를 바로 받았다. 늦지도 않았고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다. 전화를 받는 시간은 일정했고 통화는 짧았다. 상대는 그 짧음을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아낀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그는 그녀의 침착함을 경험 부족으로 오해했다. 그녀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았다. 상대가 말을 고르느라 잠시 멈추면 그녀는 그 침묵을 채워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기다렸다. 상대가 다시 말을 잇게 놔뒀다. 말이 길어질수록 설명은 느슨해진다. 느슨해진 설명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사람이 많은 낮 시간, 창가에서 한 칸 떨어진 자리. 상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우연을 유지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세. 반복되는 조건 속에서 사람은 방심한다. 방심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점검하지 않는다. 상대의 설명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확인이었던 것이 연결이 되었고 가능성이었던 것이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그 변화에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도 같았고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호흡이 아주 잠깐 늦어졌다. 이번 달 안에. 이미 다른 분들도. 자녀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그 단어들은 늘 같은 순서로 나오지 않았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그녀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 적지 않았다. 메모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건 외울 수 있는 분량이었고 이미 익숙한 종류의 언어였다. 그녀는 상대에게 기대를 주지 않았다. 대신 여지를 남겼다. 고민해 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조금 더 알아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든다. 조급해진 상대는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올린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그녀는 그 실수를 아직 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상대가 먼저 전화를 늘리기 시작했다. 안부를 묻는 척했고 날씨 이야기를 꺼냈고 괜히 웃었다. 말이 늘어난다는 건 상대가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그 불안을 건드리지 않았다. 불안을 건드리면 상대는 방향을 바꾼다. 그녀가 원하는 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과잉이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어떤 말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 처음에는 분명히 말했던 부분이 왜 갑자기 생략되었는지, 그녀는 그런 변화를 머릿속에서 한 줄로 정리했다. 구조는 언제나 반복된다. 사람만 바뀔 뿐이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충고를 할 것이다. 그 순간 문제는 사기가 아니라 왜 그런 걸 믿었느냐로 바뀐다. 그녀는 그 방향을 원치 않았다. 상대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 사람은 혼자 판단하고 판단이 느리고 누군가에게 묻지 않는다. 그 확신은 상대에게 용기를 줬다. 그는 조금 더 선을 넘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금액이 등장했고 기한이 좁혀졌고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그 변화는 그녀에게는 신호였다. 이제 곧 상대가 실수를 할 차례라는 신호. 그녀는 그날 밤 달력을 다시 봤다. 처음 통화가 있었던 날과 두 번째 만남이 있었던 날, 그리고 오늘. 날짜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상대가 조급해질수록 간격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누구도 돈을 잃지 않았고 누구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중요했다. 2단계에서 움직이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진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순했다. 너무 순해서 상대가 의심을 놓아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순함이야말로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2단계가 가장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기라는 건 되게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래 버틴다. 상대는 시간을 끌수록 신뢰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시간을 끌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무너진다. 너무 빨리 의심하거나 너무 늦게 깨닫거나. 그녀는 그 중간을 오래 붙잡고 있을 생각이었다. 세 번째 만남 이후부터 그녀는 상대의 말을 전부 듣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듣지 않았다. 대신 리듬을 들었다. 어느 부분에서 숨을 고르는지, 어떤 대목에서 말이 빨라지는지, 어떤 단어 뒤에 항상 같은 설명이 붙는지.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문장을 외우고 외운 문장은 늘 같은 리듬으로 튀어나온다. 상대는 매번 비슷한 설명을 했다. 정부와 연계되었다는 말,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다는 말, 위험하지 않다는 말. 설명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핵심 문장은 늘 같았다. 그녀는 그 반복을 세지 않았다. 셀 필요가 없었다.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질문 없는 상대를 좋아한다. 하지만 질문이 없다는 건 이미 질문을 끝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녀는 속으로 이미 모든 질문을 던졌고 답도 정리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상대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감정이 오간다. 감정이 오가면 사람은 말의 결을 바꾼다. 그녀는 상대가 최대한 같은 톤, 같은 속도로 말하게 두고 싶었다. 그래서 시선은 늘 테이블 위에 두었고 컵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상대는 그 시선을 집중으로 오해했다. 만남은 늘 낮에만 이뤄졌다. 그건 상대의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낮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또렷하고 말이 덜 과장된다. 밤이 되면 사람은 용기를 빌려 쓰게 된다. 그녀는 상대가 아직 밤에 용기를 쓰지 못하도록 모든 만남을 낮으로 고정시켰다. 그 사이 그녀는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상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언급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소는 반복됐다. 같은 건물, 같은 병원 근처, 같은 경로. 그녀는 그 지점을 머릿속에 그렸다. 선을 긋지 않고 점만 찍었다. 점이 많아지면 선은 저절로 생긴다. 그녀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일부러 목적 없이 슈퍼에 들렀다가 그냥 나왔고 약국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보면 같은 얼굴을 2번 보게 된다. 그 얼굴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지 모르는 척 지나치는지. 그녀는 그런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남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였다. 요즘 그런 전화 많이 오죠. 그 말은 질문도 확인도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붙잡았다. 요즘 그런 전화 많이. 그 세 단어는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그거 사기일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를 시작한다. 방어는 늘 피해자를 더 깊이 밀어넣는다. 그녀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아꼈다. 대신 관찰의 범위를 넓혔다. 상대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조용하고 혼자 있고 판단이 느리다. 그 확신은 그를 편하게 만들었고 편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한다. 말끝이 올라가고 설명이 느슨해지고 세부가 헐거워진다. 그녀는 그 느슨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통화에서 상대는 처음으로 말을 바꿨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어디에서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압박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상대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메모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구조를 한 번 더 돌렸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의 순서와 속도, 빈도와 간격.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제는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전화를 받고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할 시간이다. 그녀는 여전히 순했다. 말도 적었고 행동도 없었다. 하지만 관찰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게 만드는 일이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요구가 노골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대신 말의 가장자리가 다른다. 설명이 짧아지고 단정해지고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녀는 그 변화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 번째 통화에서 그녀는 상대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이미 한 박자 늦춰 숨을 들이켰다. 어르신, 지난번 말씀드린 건 정리해 보셨죠? 정리라는 단어는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다. 확인도 아니고 안내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다. 정리는 결론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상대는 이미 그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의미가 생겼다. 그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말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든다. 용감해진 사람은 말의 속도를 올린다. 상대는 숨을 고르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그 속도를 그대로 두었다. 설명은 더 단순해졌다. 조건은 줄었고 예외는 사라졌다. 전에는 상황에 따라라던 말이 이제는 원래 다 그렇다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마음속에서 표시했다. 2단계가 오면 상대는 더 이상 구조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만 말한다. 며칠 뒤 만남의 장소가 바뀌었다. 늘 같은 카페가 아니라 조금 더 외진 곳이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그쪽이 더 조용해서요. 조용하다는 말은 늘 양면적이다. 집중하기 좋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녀는 그 말의 어느 쪽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날 상대는 처음으로 시계를 자주 봤다. 대화가 끊길 때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계를 힐끔거렸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보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할 때만 시간을 확인한다. 그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상대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 어르신 같은 분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 문장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다.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상대가 그녀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설득 가능한 대상. 그녀는 그 분류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대신 컵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무의식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그 동작을 생각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 달까지만 가능해서요. 기한이 등장했다. 기한은 늘 마지막 단계에 나온다. 그 전까지는 선택처럼 보이던 것이 기한이 생기는 순간 의무처럼 바뀐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기한이 나왔다는 건 이제 상대가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전화는 더 잦아졌다. 하루 걸러 한 번이던 것이 이틀 연속이 되었고 어느 날은 같은 날 2번 울렸다. 통화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핵심만 던졌다. 생각해 보셨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 다른 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생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상대는 개별 설득보다 압박을 택했다. 그녀는 그 즈음부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약국에서, 슈퍼 앞에서
누군가는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를 끊었고 누군가는 통화 직후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연결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구조 안에 있다는 감각은 점점 분명해졌다.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말해주었다. 이게 어르신께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대신해 주겠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람이 사람을 밀어넣을 때 쓰는 말은 늘 비슷하다는 걸.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불안해서도 기대해서도 아니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누군가 하나쯤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 다음 통화에서 상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아주 짧은 말이었다. 대부분은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구조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아직 이름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사람들이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순하게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조급해진 건 그들이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은 없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누군가를 깨우려 드는 것이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느낄 때만 움직인다. 그렇지 않으면 조언은 간섭이 되고 간섭은 방어를 부른다. 그녀는 그 순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누군가 먼저 아주 사소한 말이라도 흘리기를.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약국 앞 벤치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냥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그녀는 그날도 약을 찾고 나오다 잠시 벤치에 앉았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옆에 앉은 여자는 봉투를 하나 쥐고 있었다. 은행 봉투였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긴 봉투였다. 그녀는 그 봉투를 열지도 가방에 넣지도 않았다. 손에 쥔 채로만 있었다. 그 모습은 익숙했다. 결정을 못한 사람의 손은 늘 그렇게 어딘가에 멈춰 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부담을 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 앞을 가로질렀다.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봉투를 다시 접었다. 접는 손길이 서툴렀다. 요즘 이런 거 많이 오지요. 말은 질문처럼 나왔지만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을 바라는 말이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확인. 그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답하지도 않았다. 고개를 돌려 여자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여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혼자 안고 있을 때 가장 무겁다. 누군가 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무게는 반으로 줄어든다. 여자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말은 이어질 때 스스로 나온다. 잠시 후 여자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서류라고 부르기엔 어설프고 메모라고 하기엔 정리된 종이였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문장은 애매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도움을 청하는 말이 아니었다. 판단을 대신해 달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같이 봐달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훑었다. 손을 대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 그녀는 아직 그 책임을 질 단계가 아니었다. 종이에는 익숙한 표현들이 적혀 있었다. 지원, 연계, 가능성, 우대. 단어들은 좋았지만 연결은 느슨했다. 그녀는 그 느슨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도록 손짓했다. 언제부터 이걸 받으셨어요? 여자는 날짜를 말했다. 그 날짜는 그녀가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구조의 한 지점과 정확히 겹쳤다. 그녀는 그 사실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은 여자를 더 말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친절했다는 이야기, 재촉하지 않아서 오히려 믿음이 갔다는 이야기,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은 조심스러웠고 중간중간 멈췄다. 수치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그 수치심을 걷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비슷한 장면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약국, 슈퍼, 엘리베이터. 장소는 달랐지만 말의 시작은 비슷했다. 혹시 이런 전화 요즘 이런 거, 그 말들은 모두 확신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였다. 그녀는 그 불안을 모으기 시작했다. 종이를 모으지 않았고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람을 기억했다. 누가 언제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꺼냈는지, 말의 속도와 끝을 흐리는 방식까지. 그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묶였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간 적은 없었다. 다만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말을 끊지 않았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 태도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줬다. 해결해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녀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구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서로를 모른 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판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다. 종이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 사람, 저 사람. 아직은 연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여전히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의 정적. 이제 이 구조는 혼자서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더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걸. 이상하다는 느낌은 늘 늦게 온다. 사기꾼들에게도 그렇다. 처음에는 계획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반응이 예상보다 느리다고 느낄 뿐이다. 그리고 그 느림을 상대의 우유부단함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그 해석이 반복될 때다. 반복되면 느림은 우유부단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된다. 그는 그 변수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그는 예전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말을 고르는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재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은 생각보다 길게 늘어졌다. 어르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안부로 시작하는 말은 사실 확인이었다. 연락이 줄어든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싶은 심리. 그는 그녀가 바빠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그 기대를 부수지 않았다. 다만 짧게 대답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바쁘지 않다면 왜 결정하지 않는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설명을 다시 시작했다.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예전보다 단정한 말로. 설명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선택지는 사라졌고 경우의 수는 줄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밀어넣기 위한 말이다. 그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 중립적인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사기꾼은 감정적인 반응을 상대할 때 가장 편하다. 분노든 기대든 어떤 감정이든 나오면 그걸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나오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남았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흐름이 있었다. 상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산이 맞지 않았다. 다음 통화는 더 빨라졌다. 간격이 짧아졌고 이유 없는 연락이 늘었다. 확인차 드린 전화입니다. 혹시 놓친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런 전화는 늘 위험하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전화들을 모두 받았다. 받는 시간도 일정했다. 거절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반응에 잠시 안도했다.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통화가 이어질수록 그녀는 더 말을 줄였다. 예전에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리에 이제는 침묵이 남았다. 침묵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확인을 위해서 혹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몇 번 나왔다. 누군가는 전화를 끊었고 누군가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원래 긍정의 신호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느꼈다. 이 판이 생각보다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투가 바뀌었다. 이제 그는 웃지 않았다. 존댓말은 유지했지만 어미가 짧아졌다. 설명보다 지시가 많아졌고 질문은 사라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 대신 이게 맞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확신을 보여주려는 태도였다. 그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결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상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은 압박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 늘 판을 망친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말을 하나 더 했다. 아주 짧은 말이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여럿이라는 표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확신했다. 이제 이 구조는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움직이면 상대는 도망친다. 그녀는 도망치는 상대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조급해지게 만들고 싶었다. 조급해진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주변을 의식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누군가 자신의 반응을 재고 있는지. 위협이라고 부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바뀌었다는 감각은 분명했다. 이제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했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판은 이미 어긋나 있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늦어질수록 다음 장면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판은 소리 없이 바뀐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외치지 않아도, 선언을 하지 않아도 흐름은 이미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미세한 선택이 겹치는 순간을. 그날 아침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조급해진 사람은 가끔 이렇게 멈춘다. 멈춤으로 상대를 흔들어 보려는 시도. 하지만 그 멈춤이 오래 이어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망설임이 된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이었다. 약속은 없었지만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약국 앞 벤치, 주민센터 로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그동안 조용히 쌓아두었던 시선들이 그날은 처음으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녀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어제도 전화 왔어요? 그 질문은 확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정보가 아니라 신호였다. 사람들은 그 신호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불안해했고, 어떤 이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은 길지 않았다. 다들 비슷한 말을 했고, 비슷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듣게 했다. 같은 표현, 같은 압박, 같은 기한. 그 공통점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났다. 그날 오후 누군가 처음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도한 거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받지 않았다. 그 선택은 전염처럼 퍼졌다. 한 사람의 무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그녀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 앞서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에. 누군가는 종이를 꺼냈고, 누군가는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가장 늦게 나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수치심이 빠지고 대신 이해가 자리 잡았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이해였다. 그녀는 그제야 아주 짧게 말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는 해결책도 지시도 없었다. 다만 방향만 있었다. 지금처럼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뜻. 사람들은 그 말을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 누군가는 상담을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누군가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였다. 그리고 그 전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상대의 말은 짧았고 단정적이었고 이전과 달리 여유가 없었다. 기한을 말했지만 그 기한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사기라는 건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흔들리지만
여럿이 동시에 움직이면 유지될 수 없다. 며칠 뒤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번호는 그대로였지만 벨은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처럼 받아들였다. 끝났다는 확인,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끝났다는 확인.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약국 앞 벤치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누군가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 이제는 혼자 끌어안지 않았다. 서로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혼자는 아니었다. 이 구조를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각이 남았다. 그 감각은 오래간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 사실로 충분했다. 사기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마무리였다. 사기꾼들은 늘 사람을 잘못 본다. 너무 조용한 사람, 너무 질문이 없는 사람, 너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잘못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